김해 시민들에겐 좀 화가 날 만한 소식입니다. 김해시가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취수량이 계획보다 턱없이 적어서 5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66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낙동강 하류의 딴섬 주변에 강변 여과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집수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현장에선 강바닥에 물을 빼내는 양수 시험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시험 가동 결과 하루 예상 취수량 20만 톤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달 들어 대규모 추가공 개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김해시 내부 문건. 올해 6월까지 지질 조사 등을 거쳐 전체 취수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세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7년 전 설계 당시 했던 지질 조사를 취수량 부족으로 다시 해야 할 처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어떤 기술력이나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대책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치 못한 그 지금 건설만 했을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변 여과수 설치 사업이 모두 끝났는데도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추가공을 뚫더라도 부족한 취수량을 확보하기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게 뭐 어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는 어려운 거죠.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걸까? 강변 여과수 방식은 강물이 하천 바닥의 모래층을 통과해 자연적으로 정수된 물을 모으는 간접 취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질은 모래층 사이에 진흙층이 곳곳에 있어 물을 여과에 끌어올리는 여과수 방식이 애당초 적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래층 사이에 뻘층이 많이 발달하는 게 핵심적이에요. 저희가 어떤 설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김해시의 관리 감독 부재 속에 충분한 지질 조사 없이 시작한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 결국 6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상만 낭비한 부실 공사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김해 강변 여과수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강변 여과수의 취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수질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수 처리가 힘든 성분이 많아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할 상황인데 왜 강변 여과수 개발을 강행했는지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하류 딴섬. 집수정 10공과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관로 4.2km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하루 취수량은 10만 통 안팎.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설계 용역 보고서에는 원소에 포함된 철과 망간이 수질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된 경도 수치가 기준치인 1리터당 100mg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과 망간은 정수 과정을 거쳐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문제는 경도가 높은 물을 사용하면 공업 용수로도 부적합한 데다 정수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산화된 철 망간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활성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탄을 사용하니까 활성탄의 그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는. 김해시가 지난해 실시한 회의 결과 자료입니다. 경도나 증발 장유물 수치가 높아 수십억 원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철망간 부분은 필요수보다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수질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창기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강변 여과수. 수질까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취수량이 확보되더라도 수돗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김해 강변 여과수 사업 세 번째 속보입니다. 취수량 부족에다 수질 문제까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했더니 애당초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엉터리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는 취수량 확보를 위해 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만 무려 700억 원이 넘게 됐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김해시, 과연 문제 없는 걸까요?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최종 작성된 강변 여과수 설계 용역 보고서입니다. 특수공법으로 기존 설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하루 20만 톤의 수량과 안전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 보고서는 충분한 토질 조사 없이 작성된 엉터리였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냐. 근데 계속 그때부터 도화가 설계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비췄거든요. 아, 이거 계산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수정 항공을 뚫기 위해선 여러 번의 시추 작업을 거쳐 여과수를 취수하기에 알맞는 모래층을 확인한 뒤 수량 점검을 위해 3개월 동안 양수 시험을 했어야 하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시추 작업과 양수 시험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풍부하게 주어진 것도 없을 뿐더러 그 보링 조사를 막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돈만 많이 주면 시공사도 수직관을 뚫기 전에 토질 조사를 했어야 하지만 설계 업체의 설계서만 믿고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설계가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우물통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수평정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수직정을 옮길 수 있는 결국 취수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자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임시 방편으로 땅속에 있는 진흙을 빼내고 대신 모래를 넣는 작업을 벌였지만 취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취재 결과 시공사와 설계 업체들은 강변 여가수 개발 경험이 없는 초보 회사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 없이 시공사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김해 씨는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11번째 집수정을 또 뚫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럴 경우 강변 여가수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710억 원에 이릅니다. 역대 강변 여가수 개발 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거는 불투명한 거는 맞습니다. 자신 있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아직 없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부실한 강변 여가수 개발 사업에 막대한 시민 혈세가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김해 강변여과수 속보입니다. 강변여과수로는 계획만큼 식수로 공급하기 힘들게 된 김해시가 급한 대로 표류수를 섞어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꼴인데요. 이럴 거면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왜 쏟아부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강변 여가수의 하루 취수량은 10만 톤 안팎. 김해 씨는 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집수정 항공을 또 뚫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수량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결국 김해 씨는 여가수의 현재 사용 중인 낙동강 표류수를 채워 쓰기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면서 여행하면은 이걸 갑작스레 이렇게 물을 갖다가 10만 톤을 보내버리면은 이 정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돌발적인 5월까지 강변 여가수 2만 톤과 낙동강 표류수 12만 톤 정도를 섞어 공급하다 강변 여가수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질을 높이고 정수 처리 비용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강변 여가수 기능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강변 여가수에는 가뜩이나 고농도의 망간과 철을 비롯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경도 수치가 높아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낙동강 원수를 여기에 섞었을 경우 정수 처리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로 정수 처리해가지고 정수 처리된 물을 섞어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괜찮다. 근데 원수를 섞어가지고 간다는 거는 강변여가 시설의 능력을 뚝 떨어뜨리는 거다. 기존의 낙동강 원수보다 금속류 이런 게 많이 이제 포함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원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는 거죠. 취수량 부족으로 낙동강 원수를 강변 여가수에 섞어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김해 씨. 김해 씨가 전문성 없이 8년 동안 추진해온 700억 원대 역점 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김해 강변여과수 속보입니다. 취수량이 부족해 가동을 못하는 건 시공 전에 충분한 토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강변여과수를 최초로 개발해 공급한 창원시 사정은 어떤지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둔치의 지름 50cm 크기의 수직관 50개가 300m 간격으로 지하 45m 깊이에 박혀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설치한 건데 여기서 하루 8만 톤의 여가수가 생산됩니다. 직경 4m 규모의 방서형 수평 집수관 5공을 설치한
2단계 사업도 이달 안에 끝납니다. 다음 달부터 창원시에는 모두 14만 톤의 강변 여가수가 수돗물로 공급될 예정인데 창원시의 강변 여가수 사업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해답은 충분한 토질 조사에 있었습니다. 집수전 항공을 설치하기 전에 주변 8곳의 땅을 지하 50m까지 뚫어 수질과 수량을 조사했고 시공을 하면서도 또 한 번 시추 조사를 벌여 모래와 자가층이 많은 대수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층이 깊은 데는 그런 쪽을 조금 더 이제 길게 뚫고 그래서 거기서는 치수량을 좀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층이 이제 조금 안 좋은 데는 조금 짧게 뚫고. 충분한 토질 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했던 김해시의 강변 여가수 사업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김해 딴섬의 경우 오랫동안 각종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지역이었던 만큼 하천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토층이 많아 애당초 여가수를 뽑기에 적당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정 지역의 땅을 전부 모래로 치환을 해서 거기에서 인공 함량을 지켜서 물을 치수하는 그런 공법을. 김해시는 뒤늦게 딴섬과 인근 낙동강 둔치 두세 곳에 추가공을 더 뚫어 부족한 취수량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무용지물로 전락한 김해 강변 여가수 사태에 대해 지자체는 물론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사업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환경부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현장 관리 감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670억 원대의 사업비를 쏟아부은 김해 강변 여가수 개발 사업. 취수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수질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고 집수정을 더 뚫어도 부족한 취수량을 확보하기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취재 결과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환경부가 추진해온 국책 사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김해시가 제출한 설계 용역 보고서만 믿고 김해시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정했고 이후 총 사업비 670억 원 가운데 절반을 8년 동안 꼬박꼬박 국비로 지원해왔습니다. 환경부는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현장 관리 감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경상남도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공을 발주내는 그 시군에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이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건에 합당한 뭐 주량이든 뭐 다 될 때까지 뭐 보완을 하겠죠. 그거는 그 부분을 저희는 지켜보고. 김해시 역시 강변 여가수 개발 사업의 문제에 대해 상급 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된 강변 여가수 사업. 총체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종 저희 책임 환경부 지휘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설계사도 지휘되고 공무원도 책임 지어야 되죠. 전체로 다 책임을 지어야죠. 예산 낭비한 거. 뒤늦게 환경부는 김해 강변 여가수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이번에도 김해 관련 소식입니다. MBC 경남이 엉터리 예산 낭비 사업으로 고발한 김해 강변 여가수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헛돈을 쏟아부었는데 책임자가 가려질까요? 이 소식은 정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감사원이 김해 강변 여가수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 대상은 김해시 수도과 담당 공무원 2명과 감리단장 등 모두 3명. 감사원은 사업 도면과 취수펌프 관련 서류 등을 김해시로부터 넘겨받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설계와 시공의 문제점도 파악해 추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설계 미스라든가 시공 미스 부분은 분명히 짚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걸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감사원에서 검증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강변 여가수 개발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른 건 시공사의 책임이 큽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충분한 지질 조사 없이 엉터리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와 대우건설, 대저토건, 경보 등 시공사 3곳이 작성한 대안 입찰 안내서입니다. 설계의 오류나 시설 결함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수량은 각 공당 2만 톤을 취수해 향후 최대 27만 톤을 취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현재로선 턱없이 모자랍니다.
부족한 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사 측은 우선 오는 6월까지 이곳 딴섬 주변 두 곳에서 시추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집수정 3개를 더 뚫어야 부족한 취수량을 맞출 수 있지만 뻘층이 많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판단이 안 갑니다. 물량이 자꾸 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처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체적 부실의 감사까지 받으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김해시 강변 여가수 사업.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구성해 취수량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시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김해 강변 여가수 속보입니다. 시공사가 부족한 취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시추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목표치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 지급을 놓고 시공사와 김해시 간의 소송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정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 완공 예정인 김해 강변 여가수 개발 사업 현장. 지난 4월부터 현장 인근 딴섬 2곳과 낙동강 둔치 한 곳에서 추가 시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 공을 더 뚫어 부족한 취수량 6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딴섬 2곳의 취수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깥에 개발 가능성은 있어요. 딴섬에는 저 개발하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 상황에서 시공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크게 두 가지. 장소를 옮겨 그나마 물이 나오는 낙동강 둔치에서 또 시추 조사를 벌여 집수정을 뚫는 것과 공사비 미지급금 33억 원을 받고 공사를 이대로 마무리 짓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시추 조사를 해도 취수량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설사 했더라도 집수정 3곳을 뚫는데 150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드는 만큼 시공사 측은 후자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목표 취수량을 확보하기 전에는 공사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발주처인 김해시와 시공사가 공사비 지급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시설물은 다 했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물을 갖다가 계획 목표량을 확보를 못 했다 아닙니까?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8년 전 강변 여가수를 개발하겠다며 보상도 없이 딴섬 지역 주민들을 내쫓다시피 한 김해시. 끝내 취수량을 채우지 못한 채 시공사와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할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